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자주 마시는 커피가 몸에 매우 해로운 발암물질로 가득한 음료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많은 메이저 커피 회사들이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 숨기려고 하는 커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커피 소비량은 전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간 커피 소비량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한 명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6년 317잔, 2017년 336잔, 2018년 353잔으로 계속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세계 평균 커피 소비량이 평균 132잔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소비량 증가로 같은 기간 국내 커피 전문점의 매출액은 43억 달러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88년 올림픽 이후에야 커피를 대중적으로 즐기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믹스커피라는 타먹는 커피가 대중적으로 유행하였고 현재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원두를 로스팅하여 원액을 물과 희석하여 먹는 형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불과 20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하였다는 것이 놀랍네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를 연간 353잔이나 먹고 있는 우리에게 커피 회사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커피의 부작용의 실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작용 첫째, 카페인. 기본적으로 커피 원두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각성 물질입니다. 체내로 흡수되면 뇌의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 쾌락 중추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흥분이 되거나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긴장이 풀리는 등 다양한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느끼고 싶게 되고 사람들은 어느새 카페인에 중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한 잔으로도 활성화되던 교감신경이 카페인에 만성이 되어 2잔, 3잔 점차 양을 늘려야 각성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전두엽의 지능이 저하되고 결국 뇌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카페인 섭취는 뇌혈관을 수축시켜 좁아지게 만들고 뇌에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면서 뇌는 더욱 피로해지며 만성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의 반복은 결국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페인은 다양한 신체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심장의 혈관 또한 수축시켜 맥박을 빠르게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고혈압이나 부정맥 등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필히 카페인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카페인은 눈의 안압 또한 급격히 올리는 증상을 만들게 되는데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과대학 연구팀은 평소 안압이 높거나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매일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녹내장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부작용 둘째, 호르몬 불균형. 많은 사람들이 빈속에 일어나자마자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며 몸과 정신도 또렷하게 만들고 잠도 깨우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행위는 정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상 직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코르티솔은 분비되면 혈압, 혈당, 호흡량 등 자면서 낮아져 있던 신체 활력을 높여주는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 바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고 있는 아침 시간에 추가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과도한 각성작용이 나타나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몸에서 카페인이 호르몬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며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더 이상 코르티솔을 생산해내지 않으며 체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을 겪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더 이상 정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며 항진증 혹은 저하증과 같은 병에 걸려 평생 약을 복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심하면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마시는 모닝커피는 정말하면 안 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셋째, 발암물질. 커피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곰팡이 독소 오크라톡신-A, 벤조피렌, 아크릴 아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오크라톡시너라는 곰팡이 독소는 저장 공류 등에 발생하는 진균 독소로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정한 발암물질 분류기준 EB에 해당합니다. 사실 원두를 장기간 보관하여 수출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많이 뿌리지만 고온다습한 재배지의 환경 아래에 보관되다 보면 원두의 변형이 오기 마련인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곰팡이 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곰팡이는 고온의 로스팅 과정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니 매우 위험한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두가 고온 고압에 압착되는 로스팅 환경에서 산화되고 산패되는 기름과 함께 변형을 일으키며 벤조피렐, 아크릴, 아마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캘리포니아에 있는 고등법원이 이주에 있는 90개 커피 프랜차이즈 수천 개 매장에 담배와 같이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2020년 10월 한국의 식약처 또한 커피의 발암물질이 0.8 이하가 되도록 하는 권장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물처럼 마시던 커피의 발암물질이 1년, 10년 축적이 된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몸은 과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넷째, 그 외의 부작용. 위에 설명한 부작용들 외에도 불면증, 두통, 역류성 식도염, 빈혈, 칼슘 부족, 불규칙한 생리주기 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필히 커피를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치아에는 깊은 곳까지 미세한 구멍이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 갈색 색소가 구멍 사이로 들어가 치아 안쪽 층에 착색되며 커피에 첨가되는 설탕, 시럽, 프림 등은 입속 산성 성분을 증가시켜 충치의 원인인 산도를 높이고 세균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더욱더 안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디카페인 커피를 먹는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카페인 성분을 중화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 쓰이는 물질에는 페인트의 원료이자 발암물질인 벤젠이나 염화메틸렌과 매니큐어, 제거제, 마취제의 일종 등이 쓰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통해 가공된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일반 카페인 커피보다 더욱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크게 4가지로 커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커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정신의학회에 따르면 증상 12가지 중 5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안절부절 못함,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함, 흥분, 불면, 얼굴 홍조, 잦은 소변 혹은 소변량 과다,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 두서없는 사고와 언어, 근육경련, 주의산만, 지칠 줄 모름,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함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5가지 이상에 해당되며 커피를 줄이고 싶다면 다음 7가지 방법을 실천할 것을 권유합니다. 1. 천천히 줄인다. 한꺼번에 줄이겠다는 생각은 과욕입니다. 그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대체 음료를 찾는다. 커피를 대체할 다른 음료, 즉 카페인이 없는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티 종류나 전통차 등을 마시거나 제일 좋은 것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3. 두통을 참지 않는다. 카페인을 줄일 때 두통이 하루 종일 계속될 수 있는데 커피 금단 증상입니다. 심할 때는 약간의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줄여 점차 중독에서 벗어나면 증상이 개선될 것입니다. 4. 물을 많이 마신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물을 들고 있으면 커피가 든 머그잔이 없을 때 느끼는 허전함도 줄여줄 것입니다. 5. 운동을 한다. 운동은 카페인만한 자극을 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부족한 카페인을 잊게 하기에 적합한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잠을 잘 잔다. 그동안 카페인으로 인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살아왔다면 이것은 또 다른 카페인을 부르는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카페인 없이 잠을 자며 바른 수면 습관을 가진다면 수면 부족으로 인해 카페인을 찾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7. 마음을 다스린다. 요가나 명상, 마사지 등으로 마음을 편하게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인을 줄일 때 나타나는 집중력 저하나 과민증을 겪을 때 조용히 5분간만이라도 명상을 해본다면 커피 없이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커피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일이 크게 벌어지기 전에 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가만두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무심코 행동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큰 재앙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들 먹으니까 하루에 몇 잔씩 먹던 커피가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나의 목을 조여오는 음료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다른 건강한 음료로 대체하여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